네, 안녕하세요. 치킨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오늘은 치킨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혹시 교촌 F&B?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오늘의 기업은 사실상 치킨의 제왕 하림입니다. 아니, 닭의 제왕이겠군요. 어렸을 때 용가리 너겟 하나면 도시락 뚝딱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재미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아이유와 한 끼 식사 vs 치킨 365일 무료. 과연 선택은? 저는 당연히 치킨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3닭 또한 가능합니다. 그나저나 혹시 이것도 해보실까요? 기릿과의 한 끼 식사 vs 치킨 365일. 네, 속보로 기릿이 패배했다는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기업은 하림, 그리고 자료조사는 24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재미있고 심플하고 느낌있게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림 정말 유명한 기업이죠. 우리나라에 하림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마트에 가면 항상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치킨집을 가도 우리는 하림에서 공급받은 닭고기만을 사용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관련된 뉴스를 살짝 보자면은 치킨 공화국 맞습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는 치킨 공화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집, 일식집보다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1년간 14마리를 먹는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뭔가 좀 생각보다는 좀 적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치킨집은 무려 36,000개, 전세계 140여 개 국가 KFC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게 또 있죠. 뭐죠? 맞습니다. 교회죠, 교회. 교회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킨집이 늘어나는 것은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치킨만한 음식이 없죠. 맛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보통 치킨은 2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치킨은 국민 간식 반열에 올랐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치킨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8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16.4kg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에서 강점을 보인다. 가면 갈수록 배달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배달의 선두주자인 치킨은 가면 갈수록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배달 음식 중 치킨 비중은 52.4%로 절반이 넘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을 이렇게 배달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정말 심플하죠. 왜냐? 집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소요되는 시간이나 그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을 따지면은 오히려 시키는 게 더 싸게 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즘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오저 닭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자, 5초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5, 4, 3, 2, 1. 네, 오저 닭고는 바로 오늘 저녁 닭고기 고라는 신조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저 닭고라는 말을 몰랐다면 알고 계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녁에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잡을 때 오저 닭고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도 이제 MZ세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일단 하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보고 마지막으로 결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는 저 기릿에게 큰 힘, 아주 매우 큰 힘이 된다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자, 하림 동사는 2011년 사업부문 중 6개 가공 및 사료 제조업 등 사업부분 일체를 단순 인적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요 사업은 양계 가공업, 사료 제조업 등등등 이렇게 무조건 치킨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자료를 보자면 세계 최고 닭고기 생산을 위한 도전 2030 가금식품기업 세계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만 보면은 지금 벌써 가금식품기업 세계 10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건 아니고 목표다, 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전 안 하는 것보다는 도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육과 가공 공정에 동물 복지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조금 뒤에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밥도둑이죠, 밥도둑. 이 용가리 치킨은 바로 경찰서에 넣어야 됩니다. 진짜 어렸을 때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용가리 치킨 먹었을 때 다리부터 먹었나요? 아니면 머리부터 먹었나요? 꼬리부터 먹었나요? 저는 항상 머리부터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용가리 치킨이 대표주자, 그 다음에 치킨 너겟 맛있죠, 맛있죠. 삼계탕도 꽤나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 삼계탕 가서 먹기도 그랬고, 그 다음에 특히 작년 코로나 때문에 나가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 기릿은 하림 삼계탕을 한 2-3개 사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IFF라는 거 있죠.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35도 이하로 급속 동결을 한대요. 그러면 닭고기 조직 파괴를 최소화해서 냉장보다 더 신선한 냉동식품으로 닭고기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냉동식품인데, 보통 냉동식품 하면은 질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IFF는
마이너스 35도로 급속 동결해서 꽤나 괜찮은 품질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복지란 얘기가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자연실록 동물복지에 관련된 제품도 있고 닭가슴살, 요즘 헬창이 유행이죠. 헬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들 확진자에서 벗어나려고 운동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닭가슴살의 수요도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뭐가 떠오르나요? 맞습니다. 치킨 게임이죠. 왜 갑자기 치킨 게임을 갖고 왔나? 자, 사실상 이 육계에 관련된 하림이나 마니커 이런 회사들은 적자투성이 기업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치킨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많이 닭을 먹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서로서로 네가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나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면서 치킨 게임을 계속 지속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이렇게 참담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위에는 하림,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래쪽은 마니커, 아주 끔찍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열심히 돈 벌어서 매출액이 2,400억이 넘는데 영업이익은 적자 마이너스 150억.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더 심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치킨을 많이 소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공급이 더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치킨에 관련, 그러니까 육계주에 관련된 기업들은 테마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육계 같은 경우에는 마니커, 그 다음에 이 물고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뭐 CJ 시푸드, 그 다음에 돼지에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손 FNG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돼지열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뭐 조류독감이 왔다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고기가 폐사가 됐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은 나머지 두 개 섹터가 올라가는 그런 테마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뉴스를 보시면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하림 작년 영업이익 6억, 여기서 오타가 난 겁니다. 사실 61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흑자전환 신규 공장 가동이라는 뉴스가 있고, 그 밑에는 라면 시장 뛰어든 하림, 즉석밥, HMR 등 간편식 시장 진출 노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림이 닭고기에서만 관련된 기업이 아니라 이제 즉석밥, 그러니까 HMR, 집에서 해먹는 간편식 시장을 노려보겠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뉴스를 보면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작년 영업이익이 올랐는데 하림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1억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천억으로 11%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81억으로 흑자 전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린바이텍과 합병으로 인해 연결 대상 회사 싱그린 FS, 싱그린 비나의 편입으로 매출액이 늘었고, 신규 익산 공장 가동에 따른 판매 경쟁력 향상과 도계라인 로스 개선, 포장 로스 개선 효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 내용은 뒤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면 시장 뛰어든 하림, 즉석밥, HMR 등 간편식 시장 진출 노린다. 자, 보시면 지난해 순라면 등 상표 등록해 라면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있고, 전북 익산 공장에서 라면, HMR, 즉석밥 생산 예정. 그 다음에 기존 식품업체 위상이 견고하기 때문에 진출 성공은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지 않는 이상 국내 라면은 이미 농심 오뚜기가 가지고 있고, 기존 간편밥 시장에서도 CJ 제일제당의 햇반이 차지한 위상이 공고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햇반이 무려 70%나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림의 주요 분야인 가공 닭고기를 이용한 HMR 부분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제기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림 즉석밥 시장을 이렇게 진출했다라고 하고 있고, 첨가제 없는 순밥을 진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100% 쌀과 물로만 만들어서 냄새가 없고, 그 다음에 하림, 라면, 천연육수, 소스 등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즉석밥에 대해서 그 점유율을 뺏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군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의 하림의 매출액 비중은 6개 부분 매출이 거의 다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72%죠. 그 다음에 육가공 부분 매출은 17%, 기타 8% 등 약 98%가 내수 판매입니다. 삼계탕 등 해외 수출은 1.3%, 해외 수출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군요. 자, 보시면 전북에서 생산된 하림 삼계탕이 캐나다 밥상에서 오른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이번 성과는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지난 23년 동안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이뤄낸 것이라고. 23년이나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수출은 오는 3월에 46톤을 시작으로 연간 7톤의 물량이 캐나다로 수출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림의 삼계탕은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등 12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유럽에 대한 삼계탕 수출 협의까지 진행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삼계탕 수출 물량이 지금보다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군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삼계탕을 좋아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맛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너무 많이 땡겨서 맨날 찾아먹는 그런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공식품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HMR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깊은 진한 맛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그 정도 생각밖에 저 기릿은 안 들었거든요. 자, 주요 목표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인은 대형마트, 그 다음에 치킨 프랜차이즈, 예를 들면은 뭐 멕시카나, 호식이 2마리 치킨, 그 다음 플러스 유통업체 등을 주요 목표 시장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존의 통닭뿐만 아니라 요즘 누가 통닭이라고 하나요? 치킨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닭을 활용한 신제품을 끊임없이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여 잠재적 고객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 중에 있다. 자, 그러면 치킨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할인이 잘 팔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일대 치킨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치킨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1등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도 이 같은 시장 구조 개선을 선도하는 등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고, 국내 시장은 영세 중소업체의 경영 위축으로 향후 당사를 비롯한 일부 대형업체 위주로의 업계 구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소수 대형업체의 역할이 커져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처음 해보셨던 2019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동물복지형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 준공됨에 따라 닭고기의 품질 향상과 선진 기술의 도개가 이루어짐에 따라 신선한 닭고기 생산에서 공급까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시장을 주도적으로 관장함으로써 향후 시장 지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니네가 도대체 얼마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데 라고 봤더니 브랜드 파워 1위, 국내 닭고기 시장 리더로서 2020년 분기보고서 기준일 현재 약 1억 5,100만 수를 생산하여 약 19%의 시장 점유율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점유를 보면은 할인이 가면갈수록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으나 어쨌든 거의 20% 내외를 지키고 있으며 나머지 10% 넘는 기업들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명실상부 1강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2등은 동우, 그 다음에 3등은 참프레다 라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닭고기에 과연 성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중요하겠죠. 성장성이 있어야 이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소득의 증가와 식생활의 서구화 영향으로 닭고기를 비롯한 육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당 소비량은 서구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혹시 저와 기사를 같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치킨을 먹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반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팩트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거기까지 지금 이미 치킨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2배가 더 늘어난다면 충분히 닭고기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함유와 고단백 식품으로서의 기능성, 웰빙 문화의 발전과 함께 국내 닭고기 소비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국내 닭고기 시장 규모 추이를 보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닭고기 수 전망도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인당 소비량도 한 10년 만에 4kg 이상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닭고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맞습니다. AI죠, AI. 조류독감. 작년 말에 오랜만에 고병원성 AI가 왔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수요 변동 요인을 보시면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전염병 발병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수요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퍼지면 사람들이 닭을 안 먹는다 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조류독감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류독감은 살아있는 가금류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 질병이며 닭고기에는 존재하지 않아 음식물에 통해서는 결코 전염되지 않으며 특히 열에 약해 섭씨 100도에서는 즉시 사멸하고 치킨에 들어가는 거 그게 아마 230도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균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겠군요. 섭씨 70도 이상에서는 30초만 익혀도 완전히 박멸되며 그렇다면 삼계탕도 전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고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전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닭고기를 기피했지만 지금에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조류독감이 성행되고 있어도 우리한테 직접 피해올 일은 없다라는 걸 다들 깨닫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류독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뭐죠? 맞습니다. 살처분이죠. 살처분. 자,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전 세계 국가에서는 전량 도살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만약 조류독감 등 닭고기 관련 질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확산된다면 이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일반 소비에 닭고기 소비 기피 현상이 우려되며 사육 농가의 사육 기반의 붕괴나 관련 사업의 규모 축소 등이 예상되어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조류독감이 퍼지면 할인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자, 정답을 보자면 조류독감이 퍼지면 할인 주식은 오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닭고기를 기피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닭고기 회사들이 적자가 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치킨 게임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치킨 게임이라는 이유가 공급 과잉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AI가 오면은 닭고기를
소위 말해서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닭고기 가격은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닭고기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기사를 보시면 조류독감도 마찬가지다. AI 발병에 따른 살처분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과잉 생산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경쟁 요소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시장 점유율 약 1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내 동종업계는 35개 업체가 영업 중으로 그 업체 간의 경쟁 심화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처음 해보셨던 신규 사업을 보시자면은 닭고기 소비 시장의 구조가 점차 변화되면서 조리가 간편한 HMR 시장이 점차 증가하며 최근 들어 웰빙 문화에 따른 기능성 닭고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에 발맞춰 하림도 부분용 및 기능성 제품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신제품 개발과 출시를 통하여 고객의 욕구를 빠르게 충족시켜 나가고 있으며 또한 1, 2인 가구 증가, 간편하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간편 제품 선호에 따라 소포장 즉석 요리 등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제품을 보시면은 이제 다이어트 프로틴 밸런스 이런 것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웰 핫도그 스위트, 닭가슴살 핫도그 이거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치즈볼도 팔고 있고요. 그 다음 에어프라이어 순살치킨, 그 다음에 뭐 통날개, 훈제치킨, 그 다음에 닭가슴살 햄도 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기사 기억나시죠? 흑자 전환한 이유가 신규 공장 가동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시설 증설 무려 2,300억이나 투자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선진국형 동물복지 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품질 제품 생산,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에 선제 대응하고 다양한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 기반 확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시스템을 통한 품질 향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투자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무리한 투자로 이자 보상 배율 1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자 보상 배율이 뭘까요? 정말 쉽습니다. 이거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자 보상 배율이 뭐냐?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자 비용 분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해서 한 달 동안 1,000만 원이 남다고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000만 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이자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1,000분의 1,00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자 보상 배율이 얼마일까요? 1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자면 여러분의 영업이익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금융비용,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자 보상 배율은 10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반대로 여러분들이 버는 거는 1,000만 원인데 이자로 1억이 나가요. 그러면은 0.1이 될 겁니다. 말이 안 되겠죠. 버는 건 1,000만 원인데 이자가 1억?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무슨 소리야 끼리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건 망한 거나 마찬가지지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할인 2015년에 0.82, 그 다음에 2018년은 0.22, 그러니까 번 거보다 이자가 5배 정도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아예 적자라서 마이너스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은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버는 족족 이자로만 다 나간다면 그 회사가 진짜 회사일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린바이텍과 합병을 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바이텍이 뭐냐? 매출액 400억, 그 다음에 사원수 73명, 단미 사료, 동축산 가공, 냉동 냉장 창고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하림 지주 밑에 하림도 있고 그린바이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림과 그린바이텍이 합쳐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하림 지주 밑에 하림으로 깔끔하게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심플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당초 하림의 협력업체로 단백질 사료 및 농축산물 매매 수탁업을 담당하는 회사다. 그런데 갑자기 합병을 발표한 이유는 하림의 재무구조 악화 및 적자 기조 때문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아까 보셨던 2,600억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 투자가 큰 출혈을 안기면서다. 예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단기 차입금을 돌려막아야 되는데 공급 과잉 여파로 닭고기 값까지 하락하면서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로 저 두 개를 합치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두 개를 합치고 나니까 얻게 되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림지주가 하림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서 기존 지분율보다 10% 높은 57%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효과는 그린바이텍의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내재화하면서 흑자 전환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고, 그리고 흑자 전환을 성공했죠. 약 50억 원의 가량의 현금성 자산은 물론 그 외 유무형 자산도 추가로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바이텍의 건전한 재무 여건 덕도 받고 하림은 그린바이텍과 합병하면서 별도 기준 부채 비율을 72%에서 69%로 낮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조금씩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계속 심화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적자인데 올해는 턴어라운드를 성공했다라는 것도 아까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쉽게 예측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차트도 정말 심플합니다. 자, 보시면은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하단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는 코로나였으니까 제외를 하면은 거의 하단에 위치해 있다. 여기서 매수를 해도 혹여나 지금 어차피 턴어라운드도 했고 여기서 몰린다고 해도 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한 15%그 정도면 거의 최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차트로 보면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보면 애가 갑자기 막 발작하는 게 보이시죠? 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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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테마주라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돼지열병이나 아니면 다른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주봉을 보면은 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것만큼 그 다음에 주가는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 시장 규모와 1인당 소비량 증가 전망은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경쟁은 갈수록 심화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편식으로의 진출은 좋아 보이나 견고한 기준, 식품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농심이랑 싸워서 라면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CJ제일제당과 싸워서 즉석밥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이자 비용이 커서 주 그린바이텍의 합병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라고는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좋아 보이진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직은 장기로 투자하기에는 매력이 부족한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차트상 바닥이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는 어쨌든 성공을 했고 복날은 오고 있습니다. 복날 is coming. 단기 혹은 중기 스윙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테마로 인해서 갑자기 쭉 오르면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영업이익,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별 5개 중에 몇 개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별 5개 중에 저는 이거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조류독감, 그 다음에 돼지열병,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딱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존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안전마진이 존재하는가? 저희 차트를 봤을 때 저기서 더 내려가도 야,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내려가기 쉽지 않겠다 라는 게 존재하는가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림을 공부해봤는데 치킨이 땡기는군요. 오늘 저녁은 치킨을 먹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씨였습니다. 내일 또 양봉하세요.